일국의 늑다리 미치광이를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다. 저분 잘 알아요. 그 리춘희 아나운서. 맞습니다. 그 핑크 레이디? 당의 나팔수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미 방송원 칭호도 받았고 노르경훈 칭호도 받았는데 현존하는 북한의 모든 주택 중에서 초호화 주택이 아닐까. 평강구역에 있는 리춘희 아나운서 집을 배정해줬죠. 네. 대우가 좋네요. 집까지 주고. 북한은 제일 유명해지면 돈이 들어갈 게 별로 없어요. 혹시 리춘희 이후에 핫한 새 아나운서들이 좀 있나요? 북한의 실상을 마주봅니다. 페이스북. 북한은 당국의 이념을 전파하는 수단으로 선전, 선동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북한의 선전, 선동을 담당하는 북한의 얼굴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국의 늑다리 미치광이를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다. 초치 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 완전 성공.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건국대 통일인문학 연구단의 전영선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의 전영선입니다. 네, 자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김금혁, 송지영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송지영 씨는요, 북한의 아나운서 출신이세요. 제가 북한에서 2급 방송원을 하던 송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김정은은 공감하고 격동할 수 있는 선전선동을 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전면에 나선 대표적인 북한의 얼굴을 아나운서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그렇다면 아나운서를 뭐라고 부르는지 듣겠습니다. 지영 씨 뭐라고 불렸어요, 북한에서? 네, 북한은 중앙당에 있는 1급 보도원부터 시작해서 말단 저희처럼 2급 방송원까지 방송원이라고 합니다. 아나운서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 방송하고 보도를 조금 분리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출판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출판 보도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담당하는 사람들은 이제 보도원, 그다음 이제 방송을 담당하는 사람은 폭넓게 방송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격과 검증이 된 사람들만 종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직업으로서의 방송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영 씨는 기업소의 방송원이었다고 저희는 하면 우리는 사내 아나운서가 있거든요. 그렇죠. 사내 방송. 그렇죠. 사내 아나운서 같은 건가? 그러니까 북한은 대부분 당의 정책을 그 대중들에게 선전을 해야 되고 그 당의 정책을 관철하는데 사람들이 마음을 북돋아주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경제 선동까지 담당한다고 할 수 있죠. 당의 나팔수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이제 방송원들은 당의 나팔수이다. 동무들은 당의 나팔수로서 혁명가입니다. 뭐 이런 칭호를 줬어요, 사실. 부끄럽지만. 대놓고 나팔수라고 하면 좀 기분 나쁠 것 같은데 북한에서는 그걸 기분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대한민국에서는 선전선동이라는 단어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좀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선동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쨌든 잘못된 사실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뇌시킨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북한에서는 그런 행위가 자랑스러운 행위인 거죠. 그렇게 해야만 북한 체제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을 따르게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전, 선동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북한이 뭐 아주 오래전부터 대놓고 강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북한은 그게 정상적인 나라잖아요. 그렇게 하는 걸 정상적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안 하는 걸 이제 비정상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혹시 그 송지영 아나운서님 북한에서 방송했던 것처럼 조금이라도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요?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라는 당의 구호를 높이 받들고 자력갱생 강거분투 혁명 정신으로 석탄 캐기 전투에서 일대 악량을 일으키고 있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아니 긴장하네요. 죄송합니다. 소개였어요? 하다가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인사가 저 뒤에 나와요. 그냥 안녕하십니까? 처음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은 많이 감이 떨어졌습니다. 저도 대한민국에 와서 서울말을 많이 연습하다 보니까
많이 호흡도 떨어졌고 이제 북한의 격식이 많이 떨어진 것 같지 그래도 않습니까? 충분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북한스러운데. 방송은 서울말로 하시다가요. 갑자기 큐 하니까 갑자기 먼저 북한 사람처럼 눈빛이 돌변하셔가지고 막 쏟아냈는데 옛날 한 13년 전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북한 TV 보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뭐 북한에서 이런 게 일상화돼 있고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선동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잡생각이 들지 않도록 사회주의 혁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제 교양해야 된다고 하는 일종의 교양 대상으로 인민을 보고 있습니다. 그 주체 선전 이론이라는 책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게 반복과 설복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반복해서 설복해서 인민들에게 혁명 사업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선전하고 선동은 약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뭐 기업으로 치면 이미지 광고는 선전에 해당. 우리 사회주의 체제가 얼마나 좋느냐라고 해당되는 것은 선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선동은 이제 바로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좀 즉시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걸 선동으로 해서 약간의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하고 싶게끔. 근로자들 옆에서 체제를 선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 국민을 대상으로 선동하는 TV의 파급력 아주 크겠죠. 그렇다면 북한 가정의 TV 보급률이 어느 정도나 돼요? 또 뭐 통일부에서 이제 발간한 경제 사회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2016년부터 2020년 정도까지 텔레비전 보급률이 이제 87.5%에서 이제 뭐 74.5% 정도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텔레비전 사실은 북한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보급하려고 해요. 딴 거 보지 말고 당에서 주는 방송물 보면서 아랫동네 물건 영화 보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보급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라디오하고 이 텔레비전 보급률은 이제 국가에서 굉장히 높이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고요. 저희 집이 70년대 후반부터 아마 저희 인민반에서 2집이 TV가 있었어요. 2집밖에. 네, 그래서 저희 집이 레코르트 312이라는 그 러시아 TV가 있었는데 북한이 이제 연필폭탄이라는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데 애들이 저희 집에 9시간이면 TV 보러 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발을 씻었냐 안 씻었냐에 따라서 집에 들여보내고 발 안 씻은 사람은 쫓아보내고 TV 있는 집에 뛰게 하고. 와 근데 연필 폭탄에서 막 날아가요. 이렇게 다이너로켓처럼. 만화 영화 주제도 미제를 쳐보시죠. 전 방금 깜짝 놀란 게 그 만화가 엄청 오래전 만화인데 교수님은 그걸 알고 계시네요. 저도 아주 정말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가물가물 나거든요. 대한민국 분이시죠? 언제 탈북하셨죠? 저도 이렇게 와가지고. 근데 평양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TV가 있긴 해요. 근데 TV는 있는데 TV를 잘 보진 않습니다. 저도 북한 TV를 마지막으로 본 게 한 2004년쯤? 2005년쯤? 꽤 됐네요. 특히나 조선중앙 TV는 거의 안 보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다른 채널 나오면 그때 그냥 한 번씩 보는 수준이었지. 저희 또래는 대부분 그래서 2000년대 중후반에 북한에서 나온 드라마나 영화를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역시 MZ군요. 네. 그 사이에 뭘 보냐면 몰래 한국 드라마를 보는 가을 동화 이런 거 봤죠. 근데 이제 대부분 저희는 조선중앙방송 하나만 보거든요. 하나만. 지방은. 근데 이제 평양이라든지 개성이라든지 항해도는 만수대 채널과 개성 채널이 있었어요. 만수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엄마 아빠가 평양 분이다 보니까 방학에는 한 달씩 평양에 가서 무작정 놀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만수대 채널을 정말 집중적으로 봤거든요. 너무 재미있어서.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뭐가 재밌어요? 그러니까 중앙 채널은 맨날 조선중앙 영화, 뭐 조선 영화, 기록 영화, 다큐멘터리 이런 것만 나와요. 그래서 뭐 재미난 거 나오면 기껏해야 뭐 아동 영화, 선현장수, 명리한 너구리 요 정도였는데 만수대 채널 보니까 뭐 중국 태권도 영화 여자 별동대, 인도 영화 코끼리는 나의 친구, 뭐 꽃과 돌, 그리고 뭐 불가리아 영화, 루마니아 영화, 뭐 알바니아 영화, 특히 그 좀 미국 영화 있잖아요. 진짜 제3세계. 고양이하고 쥐. 우둔한 제리. 고양이야? 뭐 참 재미있어요. 영리한 제리. 톰 앤 제리. 톰 앤 제리 봤어요? 마술 등잔, 알라딘의 마술 등잔, 뭐 이런 거. 저도 어릴 때 많이 봤는데 톰 앤 제리. 네. 지금 아까 개성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조금 좀 특이한 채널인데요. 왜 특이하냐면 전 세계 방송 시스템이 2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NTSC 방송하고 이제 PAL 방식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제 NTSC 미국 방송 방식이잖아요. 근데 북한은 PAL 방식을 써요. 근데 유일하게 개성 텔레비전이 NTSC 방송으로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중앙 텔레비전을 개성에서 받아서 그때 이제 남쪽으로 이제 쐈고요. 안테나 있을 때 그래서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그 방송 북한 방송이 잡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체육 텔레비전이나 용남선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전일 방송은 물론 아니고 요일별로 정해져 있어서 이제 그날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그렇게 돼 있고 체육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는 뭐
금토일 정도 30분 정도 모아서 방송을 하는 것이고요. 편성표 있어요? 전력 사정에 따라서 방송 시간이 조금 늘어나고 줄어들긴 해요. 화면 조정 시간 나오고 애국가 나오고 김승 장군 노래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 방송 나오고 뉴스 나오고 뭐 대부분 뉴스를 시간대별로 한 번씩 하고 TV 편성물이라든가 뭐 드라마 나오고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북한 주민이 모두 시청할 수 있는 채널은 단 하나, 조선중앙TV입니다. 이 채널에 북한의 선전선동의 핵심 메시지가 집중이 될 텐데 자 그렇다면 조선중앙TV의 대표적인 얼굴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바로 떠오르는 사람은 또 그쵸. 리춘희 아나운서죠. 그쵸.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리춘희 아나운서는 상당히 노장에 속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도 이제 북한 관련 TV를 틀면 가장 먼저 나오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분은 도대체 언제 은퇴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이죠. 저도 저분 잘 알아요. 그 리춘희 아나운서. 맞습니다. 그 핑크 레이디, 네. 이 핑크 저고리 입고 한복. 엄청 그 흥분되신 그런 목소리로 방송 잘하시더라고요. 2017년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북한 방송에 핑크 레이디가 나오면 나쁜 소식 무조건 나쁜 소식 들고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외국에서도 화제의 인물이에요. 그렇죠. 많이들 알아요. 실제로 보면 이분도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고 기력이 딸려서 가지고 방송에서는 이제 많이 안 하시는데 주요 방송 성명이라든가 명절, 특집 방송 같은데 성명을 이분이 하기 때문에 북한 외 지역에서는 가장 많이 알려진 이춘희 아나운서일 거고 저분밖에 안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메인 앵커 50년 했어요. 와 부럽다. 50년. 아, 혹시 북한 아나운서들은 정년이 없어요? 이춘희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유명하기 때문에 뭐 김일성의 칭찬도 받았고 김정일의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또 김정은의 칭찬까지 받았기 때문에 정년퇴직을 안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년퇴직 다 있습니다. 그 전에 정년퇴직 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춘희 아나운서는 그 뭐 김일성상 개간이네 무슨 너력영웅 뭐 국가훈장 몇급 수여받은 뭐 훈장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1호 방송원이라고 하거든요. 1호. 네, 1호 방송원은 김부자의 행사 같은데 나가서 현장 방송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된 자입니다. 유일무이. 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제 중계 방송을 하지 생방송을 그렇게 현장에서 직접 진두지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춘희 안 되는 그게 지어져 있는 북한에서는 진짜 유명 방송원은 맞습니다. 북한에서 아나운서 방송원들도 다 이게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 정년에 준해서 이렇게 그 정년이 적용이 되고요. 보통 이제 남자가 60세, 여자가 55세이긴 한데 뭐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계속 방송을 할 수가 있고요. 리춘희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알려진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김일성, 김정일의 부고를 알렸었던 아나운서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이제 범접할 수 없는 신성 불가침의 어떻게 보면 영역을. 방송원이라고 보기보다는 북한의 대홍보실 대표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변인 간판. 같은. 예, 뭐 말씀하셨지만 김일성상하고 이제 인민방송원 칭호도 받았고요. 북한에서 이 공훈 칭호라고 해서 인민하고 이제 공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뭐 분야에서 아주 우수한 사람들 이춘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인민방송원 칭호도 받았고 노력영웅 칭호도 받았는데 그걸 두 번이나 받아서 이중 노력영웅 칭호도 받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뭐 다른 대안이 없이 아마 저분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돌아가시면 기록 영화가 나올 것 같아요. 북한 같은 경우는 주요 이제 예술인들이나 이런 분들 돌아가고 나면 이분이 이제 당의 은정 속에서 얼만큼 방송배우로 성장했는지를 영화로 만들어서 보여주는데 북한에서는 최고의 영예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저분은 노동자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노동자 출신이 이렇게 훌륭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이 사회주의 제도의 어떤 특혜로 많이 선전에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춘희 아나운서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영칭호 한 번 받기 힘들 것 같은데 두 번이나 받은 건 확실한 북한의 TV의 얼굴이라는 거잖아요. 리춘희에 대한 대우도 굉장할 것 같아요. 지금 북한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보통강구역의 경로동 보통강구역에 아파트. 있는 다락식 주택지구 오통강 뷰. 보통강구역이라고 해가지고요. 테라스가 있는 최고급 주택으로 한 3층에서 5층 정도 되는 최고급 경관이 좋은 걸 지었고 거기에 이제 리춘희 아나운서의 집을 배정해줬죠. 그 막 기뻐해서 김정은 팔 붙들고 너무 좋아하는 모습이 방송에 나오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나왔었죠. 사실 그 주택은 이 북한의 리춘희 아나운서 같은 최고위급
그리고 이제 김씨 체제, 특히나 김정은에게 정말 충성했던 사람들한테 수여한, 그러니까 선물 형식으로 수여한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을 건설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김정은이 1년에 4차례 정도 건설 현장을 방문을 하면서 잘 지어라. 정말 잘 지어라라고 신신당부할 만큼 많은 노력이 깃든 것이기 때문에 현존하는 북한의 모든 주택 중에서 초호화 주택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보고 싶네요. 그 이름도 김정은이 직접 지었어요. 경루동이라는 이름 원래 없었어요. 그 근처에 이제 뭐 빙산관도 있고 창광원도 있고 다 그런 아주 비싼 동네인데 그 동네 이름을 경루동이라고 김정은이 직접 지어서 하사를 한 거죠. 네. 네. 대우가 좋네요. 집까지 주고. 보통강뷰죠. 보통강뷰죠. 보통강뷰가 있는. 보통강. 50평씩 보통이 아니에요. 네. 거의 50평짜리. 네. 거기 한 층 자지하는 거예요? 아니면 3층 다 자지하는 거예요? 한 세대가 한 층 정도. 근데 리춘희 아나운서 같은 집은 리춘희 아나운서를 김정은이 직접 이제 데리고 집 투어를 시켜주거든요. 그때 투어를 보니까 2층까지 올라가는 걸 봐서 리춘희 아나운서가 있는 집은 아마 복층 형식일 거다라는 것이 이제 언론의 관심이었죠. 복층은 제거죠. 예. 이거 말고도 또 선물을 받았다면서요? 워낙 특별하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최고 대우를 좀 받고요. 아마 고급 외제차도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편의봉사시설 최고로 꼽고 있는 창강원에서도 머리도 이제 아마 무료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북한에 또 이제 새로운 옷, 그러니까 패션 같은 경우에도 가장 먼저 이렇게 좀 제공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제일 유명해지면 돈이 들어갈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헤어 메이크업 협찬도 받고 의상 협찬도 받는다는 얘기인데 다 협찬. 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나운서들에게. 그 북한에서 헤어 메이크업 의상은 어떻게 준비해요, 아나운서들은? 지방이나 더방송원 아니면 평양에 있는 그 시방송원도 다 내돈내산입니다. 내돈내산. 네, 그 기업방송원도 말할 여지가 없지요. 근데 이춘희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벌보 타고 다녔다는 걸로 소문이 나 있거든요. 볼보. 김정일이가 선물을 줬대요. 에? 이춘희 아나운서한테. 그리고 기름도 이제 대줘요. 기름표가 있거든요. 공급소에 가서 한 달에 뭐 내가 뭐 70리터면 70리터를 기름을 충전할 수 있는 그 기름표도 대주고요. 그리고 이춘희 아나운서가 출연하는 그 방송원의 복장 있잖아요. 한복부터 시작해서 그 한복이 분홍 것도 있고 하얀 것도 있고 까만 뭐 이제 비로도 치마 저고리도 있고요. 네. 양복도 있고 그리고 특히 현장 같은 데 뭐 나갈 때는 뭐 이제 김정일의 뭐 잠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공급해 주는 거로 알고 있고 거기에 분장실과 헤어실이 따로 있습니다. 와. 네. 그리고 또 자기가 좀 이번에 특별하게 받고 싶다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창강원에서 고급 미용사가 이동 리발 나와서 머리도 직접 단장해 주고요. 와. 메이크업도 다시 해 주고요. 요즘엔 북한이 이제 미안실이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데 아나운서들 피부를 좀 약간 좀 예쁘게 해줘라 해서 미안까지 받을 수 있는 미안. 미안이라는 게 피부 관리. 피부 관리. 미안. 시술. 미용. 에스테틱. 미용, 피부과. 피부 미용을 미안이라고 하면 미안이라고 미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50년 동안 북한의 간판 스타인 거잖아요. 리춘희 아나운서는. 네. 북한 정권의 목소리를 주민에게 강하게 주입시키니까 당에서도 최고의 대우를 해줍니다. 그런데 비결이 궁금한데요. 이 50년 동안 계속 메인 앵커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어떻게 해서 북한의 최고 간판 스타가 된 거예요? 북한 체제는 뭐냐면 본보기거든요. 가장 좋고 가장 체제에 적합한 하나의 본보기를 딱 잡아가지고 그걸 전체 인민이 따라 배우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회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희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달력이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시면 이제 몸에서 나올 수 있는 저음과 이게 북한에서 원하는 스타일의 전달력이고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아흔들 경축 열병식 보도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한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일꾼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아나운서들 같은 경우 차분하게 사실을 팩트를 전달하는 데 주요 포인트를 두고 있다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격정적으로 인민들을 이제 감동시키고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이런 방송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춘희 아나운서가 가지고 있는 이 스타일들이 거기에 잘 맞는 그리고 음색도 잘 맞는다라고 맞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전격적으로 픽업이 돼서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하고 싶어 했죠. 배우 출신이었었고 배우 출신이에요. 배우였다가 이제 연극영화대학을 나와가지고 방송에 들어왔었는데 거기서 이제 목소리가 제일 잘 어울리는 걸로 좋으니까. 자, 리춘희 아나운서 화술의 대표적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볼게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서부지구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훈련 기지를 현지 시찰하셨습니다. 일국의 늑다리 미추광이를 반드시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다. 주체 106 2017년 9월 21일 김성은. 그냥 뉴스 보도하는 건데 좀 무섭네요. 아주 왜 저렇게 화내면서 보도하는 거죠? 왜 화를 내? 굳이 화를 오히려 위기일수록 좀 차분해야 되지 않을까요? 감정을 이끌어가지고 인민들의 감정 상태를 이춘희 아나운서가 전달해야 되거든요. 예, 팩트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분노하고 있다. 너는 왜 그러고 있느냐. 혼내겠다. 뭐 이렇게 격정적으로 호소를 하는 것이죠. 와우, 좀 낯설어요. 근데 사실 저 말투를요 가끔씩 들으면은 왜 저렇게 화를 내지 싶은데 매일 들으면 그냥 그게 일반적인 일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이 북한의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리춘희 아나운서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리춘희 아나운서의 방송을 잘 보질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피곤하거든요. 목소리를 듣는 게 좀 피곤하고 그리고 이제 리춘희 아나운서가 어느 순간부터 좀 등장을 하게 되면은 아주 굵직굵직한 사건에만 등장을 합니다. 매일 데일리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북한이 뭔가 크게 했을 때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 정말 이랬어요. 리춘희 아나운서 나왔다 이러면 뭘 또 했네. 뭘 또 쐈네.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좀 저렇게 막 박력 있고 저런 것도 좋은데 이제는 좀 너무 좀 피곤하다. 이런 인식이 좀 많이 있었죠. 저도 그래서 조선중앙 TV를 보지 않았던 게 리춘희 아나운서만 나오면은 괜히 듣기 싫어지거든요. 사실 그 목소리가. 그렇군요. 북한에서는 사실 저렇게 말하는 걸 그냥 보통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게 저렇게 포악한 말인 줄 몰랐습니다. 죄송한데. 근데 여기 한국에 와서 다시 새롭게 들어보니까 야, 공적인 방송원이 저렇게 말하는 거는 정말 예의에 어긋나고 도덕적으로 되게 불선해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북한에서는 이춘희 아나운서가 아니래도 욕할 때는 저거보다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춘희 아나운서가 아니래도 예를 들면 우리 탈북자들 욕할 때 곱게 생긴 아나운서가 나와서 지구 끝까지 찾아가 종말을 멸치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욕해요. 찢어 죽일 것이다 뭐 소탕하고 박멸할 것이다 뭐 이래요.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찢어 죽이겠대요. 그렇게 말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이춘희 아나운서가 저렇게 말하는 거는 그냥 북한에서 이렇게 뭐 원수들에게 말할 때 보통으로 하는 하술이지 이춘희 아나운서라고 해서 저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적이라고 할 때는 강력하고 매섭고 무섭게 심장을 전율시킬 수 있게 해야 정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웅변대회에서나 할 법한 화법을 일상에서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아나운서들 보통 차분하게 전달하는 목소리잖아요. 우리가 볼 때 이제 대한민국 아나운서들 굉장히 차분하게 느끼지만 처음 아마 들으셨으면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지? 뭐 이런 우리 걸 들으면. 그 말에 공감하는 게 제가 대한민국에 처음 와서 그때 항수정 아나운서님이랑 같이 방송한 적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대한민국 아나운서들은 정말 매가리가 없구나. 마이크가 없으면 방송을 못 하겠구나. 근데 북한 방송원들은 마이크가 없어도 10,000명이 있는 현장에서 이 목소리가 다 전달돼야 돼요. 마이크 없이? 그렇게 또랑또랑하게 전달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당의 요구는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안녕하세요. 힘을 내세요. 힘내세요. 좀 힘낼 수가 없잖아요. 그게 격정이 들어가야 돼요. 좀 빠지네요, 매가리. 네, 그럼 시를 읊는다 하면 예를 들면 용서하시라. 그러나 용서하지 마시라 저국이요. 내 만일 격전의 길에서 주소하여 하여 나를 겨는 적의 탄알이 전우의 가슴을 뚫게 한다면 절대로 용서하지 마시라. 이거거든요. 잘하시네요, 정말. 이게 시가. 현장 다시 투입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생생합니다. 북한에서 방송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송원이 방송이라고 해서 이게 TV 방송하는 게 아니라 현장 나가서 이거 들고 다 해야 하거든요. 아침에 출근할 때 선동하고 뭐 모내기 전투 가면 거기 모내서 노뚝에 서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목소리 자체가 전달력이 굉장히 잘 되도록 훈련을 받죠. 트레이닝 자체로. 그래서 우리가 아는 리춘희의 모습은 다 저렇게 화내고 다그치는 모습뿐이잖아요. 자, 그러면 리춘희의 평소 말투 어떨지 상상이 가세요? 저는 아예 상상도 안 되거든요. 근데 한 중국 방송에 출연한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그게 공개됐어요. 중국 가서? 평소 말투 리춘희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궁금해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한다 하면서 막 소리만 치고 그다음에 감정도 없고 대성화도 없고 이렇게 했댔는데 우린 특히 이거 TV 텔레비니까 시청자들을 상대해서 하는데 말처럼 하라
부드럽고 부드러우면서도 말처럼 알아. 방송 모습이랑 많이 다르네요. 나긋나긋하게 하시네요. 아무래도 이제 뭐 카메라가 돌아가면 본인의 본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아나운서 자리에 앉으면 북한 당국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요구하는 것들에 맞춰진 삶을 살다 보니까 오랫동안 그렇게 웅변 톤으로 정말 격정 있게 하지만 또 카메라가 꺼지고 나면 그 사람들 다 인간입니다. 뭐 돌아가서 뭐 손자한테 가서도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진짜 사이코지. 그러면 이제 인간적인 말투가 좀 나오는 거죠. 북한을 대표하는 아나운서가 됐다는 것, 저런 실제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됐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노력이 있었을 거예요. 북한 아나운서들도 화술 교육을 따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평양에서 하는 그 하실 방법을 저희가 그대로 따라 하거든요. 근데 개별적으로 저희는 연습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발성 연습이라든지 복식 호흡 연습이라든지 이런 거 있거든요. 특히 머리에다 이제 책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고 이거 책이 떨어지면 안 돼요. 예, 복식 호흡 한번 이제 호흡을 딱 이렇게 깔고 배호흡을 딱 쥐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제 50번을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떨리지 않고 50번. 한 번 딱 이렇게 쥐고 그리고 이제 발성 연습은 저기 마구간에 있는 말뚝이는 말뚝이냐 말뚝이냐 그리고 이게 속도가 점차적으로 빨라져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비슷하네요. 우리도 이런 거 하거든요. 네. 그럼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복식 호흡을 한 상태에서 이게 호흡이 강약, 중강약이 나오는 형태로 이거를 읽어줘야 돼요. 처음에는 천천히 하다가 나중에는 빨라져야 됩니다. 아나운서는 해보시겠습니까? 자, 그럼 저는 대한민국 대표 앵커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저기 마구간에 말뚝이는 말뚝이냐 못멜 말뚝이냐. 잘하시네요. 역시 아나운서라. 그쵸? 예, 북한 네, 감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기 마구간에 있는 말뚝이는 말멜 말뚝이냐 말못멜 말뚝이냐. 저기 마구간에 있는 말뚝이는 말멜 말뚝이냐 말못멜 말뚝이냐. 저기 마구간에 있는 말뚝이는 말멜 말뚝이냐 말못멜 말뚝이냐. 굴뚝벽돌 벽돌굴뚝 벽돌굴뚝 굴뚝벽돌 벽돌굴뚝 굴뚝벽돌 벽돌굴뚝 굴뚝벽돌 이런 식으로 흔히 이제 하는 소리예요? 진짜 잘한다. 와. 저도 이제 호흡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아나운서는 워낙이나 이게 실수를 하면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훈련도 하고 연습을 하기도 하고 기량대회도 진행을 합니다. 북한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량 경연이 되게 많아요. 분야별로 다 있어요. 뭐든 이제 한 번 하면 국가에서 누가 제일 잘하냐. 저런 경연대회를 지역별로도 하고 도별로 하고 종 단위로 하면서 기량을 계속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죠. 지영 씨도 혹시 아나운서 기량 대회 나갔어요? 기량대회를 계속 조직해가지고 저희를 못 살게 놀아요. 몇 분기에 한 번씩 무슨 아나운서를 다 뭐 이전 문화회관 같은 데 모여놓고 앞에서 다 지령을 주거든요. 노동신문 사설을 읽어봐라.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태성할머니 흉내를 내봐라. 그리고 김일성의 회고록에서 이제 김일성의 말을 흉내내봐라. 그런 것도 있거든요. 거기에 예를 들면 인민을 믿고 인민에게 의거하면 100번 승리하지만 인민의 버림을 받게 되면 100번 패한다는 진리. 삼가 투쟁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한다. 이게 깔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김일성 말투예요? 네, 이게 김일성 말투. 네. 그 여자 아나운서한테 시키는 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김일성 네. 성대모사를. 근데 저희가 회고록을 많이 읊어주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하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한 10분 동안 어떤 현장을 지정해주면서 그 현장에서 생방송을 하라고 해요. 그게 제일 어렵거든요. 어렵죠.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 생중계 원고 없이 하는 거 그게 네. 가장 어려운 거 맞죠. 중앙 TV에 나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는 중앙급 아나운서들은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테스트를 거쳐서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지금 리춘희 아나운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노동자에서 출발을 해서 그 자리까지 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리춘희 아나운서가 얼마나 노력파였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생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보통 리춘희 아나운서는 대기실에서 약 3시간 정도 가까이를 본인의 원고를 거의 달달달 외우다시피 해서 본인의 것으로 완벽하게 숙지를 한 다음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와.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상당히 적은 것이고 또 가령 실수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제 경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주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죠. 엄청난 베테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한국에서 아나운서 되기가 되게 치열하잖아요. 경쟁이. 북한에서도 아나운서 되기 힘들겠죠? 당연히 힘들고요. 일반적으로 보는데 평양 영국영화대학 방송과를 졸업하거나 이제 전국 화술경연대회에서 선발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과정이고요. 인원이 제한돼 있습니다. 화술도 잘해야 되고 외모도 잘해야 되고 발음도 정확해야 되고 추신 성분도 좋아야 되고요. 특히 방송군 같은 경우 일반인들 총화보다도 사상 총화를 더 짧고 많이 강도 높게 진행을 합니다. 네. 1호 방송원이라든지 보도원들이라든지 일단 중앙 TV에
뭐 짤막한 뉴스 같은 거, 짤막한 예를 들면 일기예보 알려주는 그 방송원들도 결국은 나 이게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거의 뇌물이 되게 많이 오간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제 영화에서 영화 찍을 때도 서로 무슨 뭐 내가 어떤 배역을 가지기 위해서 거기에 어떤 부부장들한테 뭐 뇌물도 주고 달러 돈 쓰고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춘희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김일성 때도 칭찬받았지만 김정일이한테 제일 많이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칭찬 한 번 받으면 누구도 다치질 못하거든요. 그렇죠. 뇌물이 그 사람은 뭐 다른 사람들은 막 뇌물 쓰고 이럴 때 그 여자는 뇌물을 안 써도 일단은 거기 최대 권력자가 일단은 신임하고 있어요. 감히 누구도 건드리질 못합니다. 뇌물보다 나요. 그쵸. 교시 대상자라고 네. 하죠. 아, 그렇죠. 김일성에 이어서 김정일까지 자신들의 입을 대변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총애를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3대한테 다 그렇죠. 이렇게 썼어요. 예, 예. 3대 거쳐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일대에서 김일성한테 칭찬을 받으면 그 아들이 잘못했다고 웬만하면 비판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김일성, 김정일 때 칭찬을 그렇게 받았고 이중용 노력이 됐으면 김정일이 잘못했다라고 얘기가 참 쉽지 않죠. 칭찬도 대물림을 하는군요, 북한은. 그렇죠. 만약에 잘못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그렇게 칭찬했었던 인물을 이렇게 비판하는 예. 모양이 되기 때문에 아빠 눈치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리춘희가 속해 있는 조선중앙TV는 어떤 곳인지 그 실체를 북클립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신속한 사실 보도와 오락적, 교육적 내용 전달이 방송의 취지죠. 그런데 북한의 방송은 정반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국 내에 정치교양국이라고 하는 우상화 영상물 제작 부서가 따로 존재할 정도인데요. 뜨거운 사랑과 믿음의 서사시를 수놓아 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어 이 땅에는 위대한 김정은 시대의 동지의 역사가 가장 순관 높이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방송법에도 방송은 제재 선전 수단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김정일이 집권한 이후 북한 주민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 프로그램 다양화를 추진했지만 뉴스, 교양방송은 물론 영화와 드라마까지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 일색입니다. 할머니, 경례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배울 때 그때 입었던 군복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봐야지. 가서 한번. 난 이 나라 국민인데 우리 제도를 지키고 우리 수령님을 목숨 바쳐 지키는 거야 응당한 도리고 의무가 아니겠나. 북한의 모든 방송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감시와 지시하에 제작됩니다. 원고는 방송국에서만 3단 결제를 거치고 노동당과 출판 검열국에서 한 번 더 검열하는데요. 방송 편성도 엄격히 조정돼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내용이 재방송되곤 합니다. 15시 9분 현대적인 보통강 강한 주택구 건설 착공.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또다시 현지를 돌아보시었다. 17시 현대적인 보통강 강한 주택구 건설 착공.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또다시 현지를 돌아보시었다. 20시 현대적인 보통강 강한 주택구 건설 착공.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또다시 현지를 돌아보시었다. 이른바 유일 지도 체계인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김 씨 일가의 승인.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작은 실수를 할 경우에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제작 과정이 복잡한 만큼 북한에서는 생방송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스포츠 중계는 물론 열병식과 같은 큰 행사도 시차를 두고 보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2018년 6월 12일 전 세계가 생방송으로 지켜본 미북 정상회담도 북한에서는 이틀 뒤인 14일에 녹화본으로 방송됐습니다. 적대와 불신의 과거가 끝장나고 대화와 협력의 미래가 시작되는 이 지점, 역사의 이 순간을 전 세계가 지켜보았습니다. 한편의 방송을 위해 많은 제작진이 고군분투하지만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순 없습니다. 심지어 국장급이라 해도 간판 아나운서만큼의 대우를 기대할 수는 없는데요.
북한에서 조선중앙TV 작가로 근무했던 북한 이탈 주민은 한 인터뷰에서 직접 식량을 구할 만큼 어려웠던 생활을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김씨 일가에 의한 김씨 일가를 위한 북한 방송. 하지만 아무리 은폐해도 가짜 뉴스는 반드시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TV 매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죠. 김씨 일가를 위한 선전에 집중되고 있는 그런 매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나운서들도 사람이잖아요.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데 북한의 아나운서들의 실수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아예 용납이 안 될 것 같은데 리춘희 아나운서의 실수 영상이 공개됐다고 해요. 최상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세심히 조직하여준 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하셨습니다. 조중 최고위급 상봉의 훌륭한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조중 최고위급 상봉의 훌륭한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실수한 게 고작 아까 그 씹은 거 그거예요? 반복 같은 문장 반복하신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와. 열심히 집중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역시 이춘희 아나운서가 맡았는데 실수를 했었죠. 이게 실수를 할 때 이제 어떤 내용을 실수하느냐, 그러니까 얼만큼 실수하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크다고 봐야 되고요. 절대적으로 실수 안 될 부분들은 최고 지도자 관련된 부분들은 맞습니다. 뭐 그건 바로 그냥 본보기로 처벌이 되고요. 저런 정도의 실수는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저런 실수를 또 눈 감아주는 게 지도자의 관용으로 선전이 됩니다. 그거가 또 봐주니까. 선전을 해요. 네. 내가 봐주니까 내가 뭐 이런 잘못했는데 선전하는 거죠. 그래도 열심히 하다 잘못한 거니까 이런 걸 이제 살펴주셨다라고 그렇죠. 하는 이제 미담으로 소개가 되죠. 미담 형성하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앞에서 뭐 말하면 뭐 대통령님이 뭐 간단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 앞에 최고 권력자 앞에 경우가 수식어가 너무 많아요. 거기서 이제 솔직히 말하면 힘을 다 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시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 아니면 김일성 동지 이런 식으로 읽었단 말이에요. 길다. 네, 그리고 이제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조선노동당 정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시며 우리 당과 우리 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원수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독일어. 김정은 같은 경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시며 우리 당과 우리 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 땡땡땡 이렇게 나가거든요. 앞에 수식어에다가 뭐 너무 많이 힘을 줘야 되니까 예전에 1호 행사를 할 때 그 1호 행사 보도 진행원이 김일성 동지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다 김정일을 갖다 넣은 거예요. 네. 국가주석에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혁명가 같다 이런 말은 그거는 저희가 우리도 좀 심할서를 써야 될 것 같긴 해요. 자, 방금 그 실수한 영상을 좀 보니까 막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부분을 어떻게 틀렸냐가 좀 중요한데 막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틀렸다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춘희 아나운서도 실수는 명확합니다. 실수는 명확하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처벌은 아마 생활청화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몇 날 며칠에 방송을 했는데 이런 거 좀 잘못했다라고 자아 비판 정도에서 그치지 않았을까. 저 정도의 비판을 가지고 리춘희 아나운서를 만약 예를 들어서 뭐 혁명화를 보낸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일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의 어떤 그 덕에 덕목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자아 비판에서 끝내면 오케이 그걸로 이제 가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것이죠. 북한 아나운서로 산다는 건 더욱더 긴장되는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리춘희 아나운서가 중간에 사라진 적이 있어서 정말 저희도 그걸 가지고 많은 해석을 했었는데요. 2개월 만에 다시 복귀합니다. 그것도 아주 큰 뉴스를 들고요.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주체 2011년 12월 17일 8시 30분에 현지 지도의 길에서 극병으로 서거하셨다는 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알린다. 야, 근데 되게 흡입력 있다. 그리고 같이 슬퍼져요. 되게 숙연해지는데요? 야, 저게 리춘희 아나운서의 다른 점이구나. 뉴스 보도 느낌 전혀 안 났고요. 마치 친척분 돌아가셨는데
진짜 진심으로 울고 있다. TV에서 보여준다는 게 많이 낯선 모습이에요. 아, 많이 낯설어요. 정말 하기 힘들 것 같은데. 지영 씨는 어땠어요? 저거 한국에서 보셨나요, 전유 씨? 아닙니다. 저건 제가 북한에서 고등학교 5학년 때 봤는데 저걸 딱 보는 순간에 까만 옷을 입고 나왔잖아요. 그때 딱 하자마자 저희 어머님은 막 놀라시더라고요. 너무 놀라가지고. 근데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다 흡입하면서 지금 막 자기 진짜 그렇게 존경하던 뭐 누가 죽었어. 그래서 그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정중하게 지금 알리고 있어요. 많이 달랐어요.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막 통곡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뭐 무뚝뚝하게 계시고요. 저도 와 태양도 죽을 수 있구나. 저도 놀랐죠, 솔직히 말하면. 네. 그럼 박사님, 리춘이는 왜 한동안 사라졌다가 김정일 사망 보도로 모습 다시 드러낸 걸까요? 아마 저 때쯤 돼서 정년이 돼서 아마 활동을 거의 이제 중단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요? 예. 근데 이제 워낙 큰 사건이었었고 저걸 이제 보도할 수 있는 인물은 이제 이춘희가 자청했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왜냐하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김정일 위원장 사망하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최고 지도자의 사랑 속에 피어난 예술가들이 추모의 공연을 대대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참 잘 나갔던 예술가들이 다 은퇴했다가 마지막 추모 공연하면서 실수도 하고 뭐 이런 것처럼 선대 두 수령에 의해서 사랑을 받았고 방송에 이런 자리매김했던 이춘희 아나운서를 통해서 지도자의 어떤 그 사랑을 부각시키면서 부고를 전달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춘희 아나운서가 다시 등장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 이후로도 주요 방송에는 이춘희 아나운서가 계속적으로 활동을 또 하게 됩니다. 북한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주요 문제들, 김정은 체제 대표적인 성과로 얘기하고 있는 핵실험 발표라든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소식이라든가 광명성 사고 같은 소식들은 이제 이춘희 아나운서가 직접 보도를 하기도 했었고요. 기념연회에 참석해서 김정은 위원장 옆에서 이제 기쁨의 눈물 흘리기도 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여전히 북한을 대표하는 간판 아나운서 이미지를 자리를 매김했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80살이면 사장도 못해요. 근데 아직도 현직에서 있는 거잖아요. 현장에서. 조선중앙TV의 다른 아나운서들은 도대체 몇 명이나 있는지 저 자리를 몇 명이나 노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북한도 세대 교체는 좀 많이 좀 된 편이에요. 워낙 이춘희 아나운서 계속 있어서 그런데요. 맞습니다. 북한 방송 같은 경우도 보면 2017년도에 고화질 방송이 되면서 젊은 세대들의 아나운서 많이 좀 바뀌었고요. 대체로 보면 한 2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아나운서가 한 100여 명 정도 되고요. 근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경력직을 우대합니다. 오랫동안 검증받고 확인된 사람들 우대하기 때문에 경력직. 대체로 보면 연차가 좀 높고 공운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방송을 좀 하고 방송뿐만 아니라 영화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면 오래신 분들이 먼저 배역을 좀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서 기회를 좀 노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리춘이 이후에 핫한 새 아나운서들이 좀 있나요? 최근에 리춘이 이후에는 이제 가장 핫한 아나운서는 역시 이제 김은정이라고 해서요. 북한 저녁 8시 메인 뉴스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연기자 출신입니다. 영화배우 출신이었었는데 영화로는 그렇게 인기를 못 끌었었어요. 근데 이제 방송에 들어와서 이제 연기 생활을 하면서 가다듬은 자연스러운 말투하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하는 친근한 모습으로 많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현장과 관련된 방송들 좀 많이 해요. 한국도 국방이 대세잖아요. 북한도 국방이 있어요? 예전부터 있었어요. 인기 프로그램이었었고요. 근데 최근에는 포맷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엔 주로 보면 이과생들 실험실 가운 같은 얇은 거 입고 나왔는데 학교. 예, 요즘에 보면 이제 이 머리에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요리사 복장도 화려해지고 투 버튼으로 해가지고 쫙 담고 뒤에 배경도 굉장히 좀 화려해졌고요. 예전 주로 식당 같은 데서 많이 현장에서 했었다면 지금은 보면 이제 뭐 별무리 찻집이라 해서 카페에서 쫙 이색적인 장식, 이색적인 배경으로 요리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근데 저 국방 모습을 보니까 한국이랑 세트가 똑같아요. 뒤에 세트도 그렇고 복장도 그렇고 설명 안 하면 한국 프로그램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 북한의 바뀐 방송을 몇 번 봤는데 정말 진심으로 이제 흐린 눈을 하고 보면은 이게 북한 방송이야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세련되어 있는 모습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몰라볼 정도예요. 네.
아나운서들이 얼굴 이미지가 네. 이제 계란형으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옛날에는 이거 진짜 약간 큰 변화다. 달덩어리 같은 형이었거든요. 이거 너무 큰 변화다. 이춘희. 네, 오. 네, 이춘희가 대표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얼굴들이 되게 갸름한 형으로 바뀌었고 맞습니다. 목소리가 중음, 이제 저 같은 목소리 이런 목소리를 되게 선호했는데 지금은 맑은 목소리, 이게 조용하면서 낮은 톤 맑은 목소리, 발음 정확해야 되고. 이 학생 동무들이 생활 속에서 찾은 문제점들을 여기서 우리 함께 하나하나 풀어갑시다. 우리가 흔히 가정들에서 이용하고 있는 이 약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현장 방송을 그냥 말로만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직접 현장에 투입돼가지고 비를 맞으면서 맞아요. 우리 대한민국처럼 지금 여기는 뭐 무슨 태풍이 불고 있는 현장입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직접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많이 바뀌었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 북한도 일기예보가 있는데 이 일기예보에 좀 변화가 있다면서요, 교수님? 김정은 체제 들어서면서 과학 농사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큰물 피해 예방 정책도 좀 해야 되고 과학적 대책을 세우라고 얘기하면서 기상 관련된 중요성이 되게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주로 보면 이제 기상청에 해당이 되는 것이 북한의 기상수문국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기구로 지금 높아졌습니다. 김정은이 2014년도에 현지 지도를 하기도 했었고요. 이제 뭐 미래과학자 거리에도 이제 기상수문국을 가장 먼저 입주시키기도 했습니다. 대체로 이제 보면 저학도 조금 높아졌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적인 과학적인 뭐 통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축적이 되긴 하긴 해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 이런 기상을 인민들에게 전달하는 기상캐스터 모습도 많이 좀 달라졌고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재난보도방송은 개성에서 직접 생방송으로 했어요. 태풍이 올라온 경로를 직접 쫓아가면서 현장에서 보도해줘서 큰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일기예보나 상식을 알려주는 아나운서들은 보도원들하고 다르게 목소리가 이제 또 모르고 들으면 우리 서울 방송이나 비슷해 보이거든요. 어제까지 평년보다 높던 기온이 오늘 갑자기 낮아지면서 아침은 물론이고 낮에도 약간 쌀쌀한 감을 주었는데 이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많이 이게 다르네요. 이제 네. 부드럽습니다. 리춘이 화가 난 톤이랑 많이 아니 그거랑 완전히 완전히 달라요. 그거 확실히 달라요. 편안하잖아요, 듣는 훨씬 게. 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에 결정적인 변화가 하나 있는데요. 예전에 일기예보 방송은 한반도 전체가 나왔어요. 지금은 한반도 이북만 나옵니다. 그렇죠. 없어졌죠. 밑에가 밑에는. 없어졌어요. 예. 북한 방송 딱딱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정말 많이 변했네요. 네. 혹시 최근 북한 방송이 이렇게 변한 이유가 뭘까요? 결정적으로 이제 한류의 영향이죠. 그러니까 제가 방송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0년대 뭐 초중반,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의 젊은 세대가 북한 방송을 거의 보질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통일부 자료에도 보면은 북한의 거의 뭐 75%, 85%에 달하는 사람들이 DVD라든가 CD를 보유를 하고 북한 조선중앙 TV 말고의 다른 어떤 영상물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다 한류거든요. 한류. 그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한류에 어떻게 보면은 많은 어떤 그 지분을 빼앗긴 그 청년들의 그 마음을 좀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 기존의 방송 체계를 좀 바꿔서 젊은 세대한테 조금 더 부드럽게 다가가고 또 북한도 여전히 변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경로에서 영화뿐만 아니라 보도 그리고 뭐 옛날에 뭐 기록 영화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로 좀 변화를 가져가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 변화의 폭이 젊은 세대가 원하는 수준만큼은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불만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한류의 힘이란 게 신기해요. 그러게요. 북쪽에 한류의 힘이 네, 거기 맞습니다. 가고 있다. 실효성이거든요. 북한 방송의 고민이 뭐냐면 이게 인민들을 보게 해야 되는 게 우선적인 목적인데 재미가 없고 대체물들이 생겨나면 북한 방송의 다른 것들을 선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제 북한 주민들이 일단 방송을 보게 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많이 좀 도입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북한 체제가 상대적으로 옛날보다 굉장히 많이 좀 비교해 볼 때 부드러워졌고 다양해졌고 재밌어졌고 그래픽도 많이 쓰고 이런 변화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컨텐츠 자체의 변화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북한 방송이 갖고 있는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선택할 수 없는 말과 조작된 진실로 철저하게 체제에 이용당하고 있는 아나운서. 하지만 아무리 가려도 선전 가면 뒤에 감춰진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날 겁니다. 북한의 실상을 마주보는 시간 페이스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